여름 휴가철 속초 오징어 난전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불친절, 바가지, 결국 영업 중단까지 과연 이곳에 미래가 있을까요?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국내 관광지 바가지 문제,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죠. 그런데 이번 속초 오징어 난전 사건은 달랐습니다. 불친절 논란에 이어 바가지 논란까지 겹치면서 결국 영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또 속았다는 분노가 쌓이고 지역 상인 입장에서도 신뢰를 잃은 건 뼈아픈 일이죠. 속초 오징어 난전은 매년 5, 6월 제철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장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불친절 응대, 과도한 가격 책정,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까지 겹치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휴가철 언론 보도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지역 경제 전체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단순히 한 장터 문제가 아니라 속초 관광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선 방안은 뭘까요? 첫째, 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뉴와 가격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친절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전체가 속초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 차원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속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선한 오징어회를 먹으러 갔는데 상인에게 빨리 먹고 나가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속초 동명항 앞 포장마차촌은 그날 잡아온 오징어를 바로 맛볼 수 있다는 매력으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한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에서 불친절 논란이 터지며 민심은 급속도로 돌아섰습니다. 단순한 한 가게 문제가 아니라 속초 전체 관광 이미지에 먹구름을 들이운 사건이 된 겁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6월 26일 공개됐습니다. 한 여성이 혼자 앉아 식사를 시작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아 상인이 빨리 먹고 나가라며 눈치를 주고 재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단기간에 80만 회 이상 조회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여러 언론이 연달아 보도하면서 속초 불친절, 바가지라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포장마차촌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투명한 가격과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단골 관광객을 가리지 않고 친절한 응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 차원의 관리와 서비스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속보다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56,000원짜리 오징어 2마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속초 오징어 난전은 불친절 논란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가지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오징어가 풍어라 가격이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귀하다며 2마리에 56,000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황당했고 이 사건은 곧바로 지역 신뢰를 또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바가지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한 소비자가 지인들과 속초 난전을 찾았습니다. 상인은 오징어가 귀하다며 한 마리에 28,000원, 게다가 한 마리만은 팔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결국 2마리를 56,000원에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소비자가 시청 자유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언론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속초바가지라는 낙인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메뉴 가격표 의무 게시를 강화해 현장 바가지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와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2만 원의 오징어 2마리를 먹을 수 있는 횟집이 있는데 바로 앞 난전에서는 56,000원을 받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소비자들은 같은 지역, 같은 시기인데도 가격 차이가 수배씩 나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보도로 속초 오징어 난전은 전국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과연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제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난전은 동명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지만 모든 상점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자수기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즉 논란 이후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간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 정지가 아닌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관광객과 상인을 모두 살리려면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가격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 기준을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셋째, 자수 기간을 단순한 휴업이 아니라 실질적 개선과 교육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름 휴가철 기대하고 찾아간 속초 오징어 난전. 그런데 문이 전부 닫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속초 오징어 난전은 약 20여 개의 포장마차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휴일 많은 관광객들이 문 닫힌 가게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전기 휴무일도 아니었고 포털에도 영업 중단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수 기간이라는 현수막만 남아 있었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수 기간은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단 6일이었습니다. 휴가철 성수기가 끝나는 시점이었고 이미 불친절바가지 논란으로 발길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수 기간은 실질적 개선 기간이라기보다는 장사 안 되니 여름 휴가 겸 문 닫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지역 이미지 개선보다는 상인들의 편의 중심으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자수 기간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둘째, 영업 중단 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형식적인 휴업이 아닌 가격 서비스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과문을 낭독하며 반성하겠다고 했던 그날, 동시에 또다시 바가지 논란이 터졌습니다. 8월 8일 속초시 수협대회의실. 오징어 난전 운영 주체와 상인들이 모여 공동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문제의 업주가 직접 사과문을 낭독하며 친절한 영업을 다짐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같은 날 오징어 2마리에 5만 6천 원을 받았다는 바가지 논란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건 반성이 아니라 보여주기 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속초 오징어 난전 상인들은 공개 사과와 결의 대회를 통해 변화 의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진정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과라는 행위보다 중요한 건 실제 영업 현장의 변화인데 상인들은 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언론 플레이에만 치중한 반성쇼로 비춰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닙니다. 첫째, 가격과 서비스 개선 결과를 실제로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제도화해 말뿐인 사과라는 불신을 깨야 합니다. 사과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속초 오징어 난전을 바꾸려면 이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속초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상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장치입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개선안은 3가지였습니다. 상인회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서비스 최소 기준을 의무화하고 응대 금지어 가격 표기온밥, 손님 매뉴얼 등을 마련한다. 성수기 임시 인력도 온라인 교육 인증을 받도록 한다. 품목별 가격과 손질비를 공개하고 결제 시 영수증 종이 또는 QR을 반드시 발급해 투명 거래를 보장한다. 성수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불친절 강매 적발 시 즉시 영업을 정지시키고 상시 점검으로 제도를 유지한다. 이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서비스 매뉴얼과 교육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가격 공개와 영수증 발급은 전 상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보여주기 단속이 아닌 실제 집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격이 비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친절까지 함께라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 아닐까요? 오징어는 조업량과 어획 방식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어종입니다. 관광객들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이는 감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싼 가격이 아니라 인근 상권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거기에 더해진 불친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속초 오징어 난전은 반복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속초 오징어 난전에는 약 20개의 가게가 운영 중입니다. 앞서 논의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투명한 가격 공개는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실제 실행 여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 의회는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칭찬업소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친절한 영업을 실천하는 업소를 평가 지원해 모범 사례를 확산시키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가격은 시장 논리에 따라 변동할 수 있지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불친절을 줄이기 위해 친절 매뉴얼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칭찬업소 제도를 단순 포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관광지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소비자가 돌아서면 상권은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속초시는 방문객 평가에 기반해 친절 서비스 제공 업소를 인증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가격을 기준으로, 모범 업소는 위생을 기준으로 평가받아 공개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소비자가 이미 등을 돌렸다면 인증제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번 인증제는 단기간 관광객들의 실제 평가를 토대로 업소를 선정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 제시, 모범 업소 청결 위생 중심 관리. 이는 소비자의 체감 경험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난전의 경우 단순히 일부 상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름 성수기만 벌고 말겠다는 불신의 영업 태도가 소비자들의 눈밖에 나면서 이미지 자체가 흔들린 상태입니다. 인증제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점검 체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인증받은 업소에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다른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전엔 줄 서서 먹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떠난 걸까요? 몇 년 전 인파가 몰려줄을 서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산했습니다. 바로 입장할 수 있었지만 과연 그만큼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을까요? 순대국밥 12,000원, 가리밥 13,000원, 그리고 오징어 순대 소자 딱 8조각이 나왔는데 가격은 18,000원. 관광객 입장에서는 다시 찾고 싶다는 느낌을 주기 어려운 식사죠. 관광지 식당이 신뢰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가격과 양을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둘째, 단골이 될 수 있는 퀄리티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명성을 믿지 말고 지금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오징어 순대 한쪽은 18,000원, 다른 한쪽은 단돈 1만원. 이 차이 납득되시나요?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속초 중앙시장으로 불릴 만큼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은 빠짐없이 이곳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이곳에서의 경험은 앞서 먹었던 식당의 가격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순대는 식당에서 18,000원을 받았던 양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단 1만원. 물론 시장과 식당은 임대료나 반찬, 인건비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 차이는 서비스 비용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가지인지 아닌지 즉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광지 식당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시장과 식당의 가격 차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비싸다는 인식 대신 값어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 가격과 동떨어진 과도한 가격 책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같은 속초인데 어떤 상인은 미역까지 챙겨주고 어떤 상인은 2분 만에 나가라고 합니다. 차이는 뭘까요? 속초 관광수산시장에서 오징어 순대를 보니 난전에서 들었던 금값이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오징어 10마리가 5만 원, 순대도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결국 바가지를 씌운 건 일부 상인들의 태도와 가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어물 가게 상인에게 직접 물어보니 최근 오징어가 잘 잡히면서 가격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난전에서 2마리에 5만 원 넘게 받았다는 사례는 비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상인은 오히려 그 집은 너무 비싸게 받은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지역 상인으로서 속초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하는 모습이었지만 정작 관광수산시장의 영업은 활기찼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가격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짧은 이익보다 다시 찾게 만드는 친절을 우선해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미역 한 줌처럼 작은 배려가 기억에 남습니다. 장사는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친절을 놓친 순간 관광 상권은 무너집니다. 속초 오징어 난전은 당초 8월 22일까지였던 휴업을 24일까지로 늘린 뒤 25일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단순히 휴가가 길어진 걸까요? 아니면 소비자의 눈치를 본 걸까요? 이 모습은 과거 여수 낭만포에서 벌어진 상권 몰락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수 낭만포도 관광객을 잠깐의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며 불친절과 바가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 지역 상권은 신뢰를 잃었고 지금은 이름만 남은 곳이 되었습니다. 속초 역시 같은 길을 걷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관광 상권이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먼 길 찾아온 손님을 정성으로 대해야 합니다. 둘째, 합리적 가격과 투명한 서비스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친절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반칙에는 단호히 제재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은 완벽한 서비스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기분 좋게 식사하고 기분 좋게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말이 퍼지게 됩니다. 친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바가지를 씌우면 상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속초 오징어 난전이 여수 낭만포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다시 신뢰를 얻을지는 지금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장사의 기본은 단순합니다. 손님을 정성껏 대하고 신뢰를 쌓는 것. 그것만 지킨다면 지역 상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